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거나, 반대로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린 후, 몇 시간 뒤에 중요한 면접에서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화가 나서 동료를 심하게 비난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카르마의 힘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정교한 법칙이죠. 마치 중력이 모든 물체에 작용하듯이 카르마도 우리 모든 행동에 반드시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르마가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5가지 명확한 신호와 이 신비로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르마의 작동 원리와 실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카르마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마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 말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벌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카르마는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입니다. 사과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마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업에 대한 정확한 과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지 선악에 따른 단순한 보상과 처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그 병은 과거 생에서 지은 카르마가 해결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르마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부를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순수한 의도의 기부는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과실을 위한 기부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르마는 한 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지은 카르마가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번 생에서 지은 카르마가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와 카르마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카르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인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매번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 문제를 겪거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항상 배신당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결국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혹시 내게 문제가 있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고 계속해서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투자를 해도 부업을 해도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죠. 이런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만든 카르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그 카르마를 해결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계속해서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회사를 옮겨도 부서를 바꿔도 항상 권위적인 상사와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과거의 부하 직원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대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 카르마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패턴이 한 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생에서 만든 카르마가 이번 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보입니다. 이는 전생에서 음악과 관련된 좋은 카르마를 많이 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카르마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배신당하는 패턴이 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카르마의 두 번째 신호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카르마가 다음 생이나 훨씬 나중에 돌아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빨라지면서 카르마의 반응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바로 그날이나 며칠 안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금세 그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도와준 후 몇 시간 뒤에 자신도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화를 내며 누군가를 비난한 후 곧바로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험들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드린 할머니가 고맙다며 건네주신 사탕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담긴 연락이 왔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카르마의 법칙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의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매우 빠르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악플을 많이 달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도 악플의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온라인에서 좋은 말과 격려를 많이 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이런 즉각적인 카르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료를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곧 자신도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카르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강해지는 직감과 내면의 소리입니다. 카르마를 쌓아갈수록, 특히 좋은 카르마를 쌓을수록 우리의 직감은 더욱 예리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이건 꼭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카르마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은 좋아 보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직감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은 카르마가 해결되어야 할 때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내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를 양심의 소리라고도 하고 영적 가이드의 목소리라고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길에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도와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과거에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카르마를 해결하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직감과 내면의 소리는 명상이나 기도, 조용한 성찰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직감을 따랐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직감이 많이 작동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카르마의 네 번째 신호는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각의 만남에는 카르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삶에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도 묘하게 편안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분명히 과거 생에서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사람, 또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같은 경우들 말이죠. 이런 감정들은 과거 생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서와 성장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카르마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위해, 어떤 부모는 자녀가 독립심을 기르도록 엄격함을 주기 위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특정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카르마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들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는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끌리는 에너지의 법칙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카르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는 커플들은 대부분 과거 생에서도 인연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도 운명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카르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인생의 균형입니다. 카르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기만 했다면 주는 경험을, 너무 많이 주기만 했다면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권력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 이번에는 행복과 풍요를 경험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런 균형은 항상 공평합니다. 우주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험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는데 젊을 때는 매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과 절약 정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고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균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을 때 힘들었던 사람이 나이 들어 평안을 찾거나 젊을 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겸손을 배우는 경험을 하는 것들이 모두 카르마의 균형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이런 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건강을 과신하고 몸을 혹사했다가 나중에 병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건강 관리를 잘했더니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을 벌었다가 쉽게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균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것이 과거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좋은 상황에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카르마의 신호들을 알았으니 이 법칙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과 이기적인 의도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할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과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수한 의도의 기부는 진정한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과실을 위한 기부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기부를 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번창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부를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기부를 하는 의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먼저 자신의 의도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의도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정말로 회사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도 따라오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조언과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조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순수한 의도로 하는 조언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지만 과실을 위한 조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도가 순수해질수록 우리가 만드는 카르마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더 많은 축복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카르마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미래의 카르마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과거에 저런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라며 자신을 탓하죠.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새로운 부정적 카르마를 만들 뿐입니다. 대신 과거로부터 배우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을 현재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에 큰 실패나 잘못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우고 현재에 집중해서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선택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떤 카르마를 받을까? 라며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카르마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운 상사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과거에 자신이 부하 직원을 힘들게 했던 경험 때문이라며 자책할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건설적인 접근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의식적이 되고 더 의식적일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활용법은 용서와 감사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카르마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복수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나 원망을 선택하면 그 카르마는 계속해서 우리와 상대방 사이를 오가며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그 카르마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해서 많은 돈을 잃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이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용서한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우리 삶에 끌어당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조차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카르마를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다면 그 상사로 인해 인내심을 기르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었다면 그 경험을 통해 절약 정신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활용법은 봉사와 나눔의 실천입니다. 봉사는 가장 빠르게 좋은 카르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는 반드시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모두 봉사입니다. 실제로 작은 봉사가 큰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친절이 그날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준 것이 나중에 큰 기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시간을 나누는 것도 모두 좋은 카르마를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우주는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할수록 사업이 더 번창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혜택 때문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 자체가 풍요를 끌어당기는 카르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과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활용법은 자기 성찰과 의식 확장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어떤 카르마를 만들었는지, 내 의도는 순수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항상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의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을 통해 영적 지식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드는 습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식적이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찰을 통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르마의 5가지 신호와 이를 활용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이 미래의 카르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공평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순수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카르마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의도와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카르마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어떤 신호를 경험하셨는지, 카르마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